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또는 임대차를 할 때 관행적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가계약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가계약과 가계약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민법 어디에도 가계약에 대해서 그 의미와 또 구속력에 관해서 정리해 놓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을 해석할 때는 당사자 간의 의사와 계약의 내용에 관한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많고 의견이 다양한데도 가계약을 하는 이유는 거래 당사자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시간과 공간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거래 당사자들에게 본계약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 미리 가계약금을 수수하고 본계약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계약이 정식으로 이루어지면 가계약금은 본계약금으로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계약의 상태에서 가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가계약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구두로 계약을 약속을 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의 일부 조항만을 가지고 법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두계약이 계약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 구체성과 객관성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두계약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게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즉 당사자가 계약에 합의하는 녹취록이나 동영상이 있다든가 만약 있다면 그 녹취록이나 동영상에 계약에 관한 그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가, 가령 매매 목적물, 거래 금액,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 등 법원에서 계약으로 인정할 만한 명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 녹취록을 작성하면서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정도면 정식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두계약 운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 가면 100점 100패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가계약은 가계약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가계약금은 무조건 돌려줘야 됩니다. 손해배상은 별도의 문제고요. 둘째, 가계약의 내용을 특정을 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가계약의 내용을 특정했다는 것은 매매대금이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히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본계약 이행을 위한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또 계약서 작성 시기 등도 함께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매매 목적물, 또 매매 대금, 또 중도금, 잔금일자, 거래 당사자 이러한 것들이 서면이나 또 모바일 등으로 기재를 하고 또 당사자 확인을 거친 다음에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민법에 나오는 계약법에 따라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고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매도인이 계약을 어길 때는 가계약금의 2배를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실무에서는 미리 이러한 문구를 작성해서 비치해 놨다가 당사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정식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전체를 수령을 하지 못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가계약금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중에 일부의 금액만 가계약금으로 수수를 했을 때는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그 수수한 가계약금만 해약금이 아니고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전액이 해약금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미 지불된 가계약금만 위약금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전체 금액을 해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수령한 가계약금의 배액만 해약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전체 금액에 수령한 가계약금을 더해서 위약금으로 매수인에게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네 번째, 가계약금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관을 하는 경우입니다. 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가계약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냥 현금 보관입니다. 가령 매수인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계약할 것을 약속을 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약속의 의미로 맡기고 가는 금액은 가계약금이 아니고 현금 보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관된 가계약금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냥 돌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래 당사자가 본계약을 약속을 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가계약금을 수령해서 매도인에게 전달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는 배임 행위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가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가계약금을 수령했을 때는 즉시 매도인 계좌로 입금을 시켜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 가계약금에 대한 내용을 특약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계약서 작성 시 또는 가계약금 수령 시에 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당사자가 가계약금에 대한 내용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입장에서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특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가계약금으로 수령한 금액 몇 원의 배액인 몇 원을 위약금으로 즉시 매수인에게 계좌로 입금을 한다. 또는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가계약금으로 지불한 금액 몇 원을 포기하고 일절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또는 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매도인은 가계약금으로 수령한 금 몇 원을 매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고 구체적인 문구로 특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원금으로 해약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다, 이런 애매한 문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구두로만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본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수령한 가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둘째, 가계약의 내용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가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정식 계약에 준해서 하면 된다. 다음 셋째,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가계약금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전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다. 넷째, 가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금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관했을 때는 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려주면 되지만 가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가계약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또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즉시 매도인에게 입금한다. 다섯 번째, 가계약금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때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상으로 가계약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